한번 간호급여 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호급여 제공은 먼저 3-1번에 간호급여 제공 기록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시면 건강 및 간호관리 쪽에 연계돼서 안내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욕창 예방관리, 그리고 특별 침식 기록, 이런 부분들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3-1번에 간호급여 제공 기록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화면은 왼쪽에 수급자 목록과 오른쪽에 기본 정보 밑에 간호 업무별로 여러 업무들을 탭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탭마다 선택하셔서 간호 업무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 항목에 클릭을 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급자 명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따라서 수급자나 생화실 정렬이 목록에서 반영 처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수급자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식사, 배설, 이런 정보들이 확인사항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수급자 기초평가에 보시면 수급자의 낙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욕구평가 쪽에 보시면 욕구평가의 수급자의 상태,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양 상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간호사정,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표기돼서 확인 사항들이 정보 안내가 되어 있고요. 먼저 좌측 하단에 보면 이 수급자 목록을 보시면 좌측에 보시면 여기에 수급자별로 현재 작성 일자 기준으로 수급자별로 투약이라든지 욕창, 비위, 돈요, 배설들을 대상자인지 또는 작성이 완료된 상태인지를 이러한 표기로 현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작성 대상이라는 의미는 투약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에 약이 등록되어 있으면 약을 투여해야 되는 대상자다. 그 다음에 욕창이라는 부분은 간호사정에 욕창 체크된 대상자다. 그 다음에 비위가는 간호사정에 식상태 위간으로 체크된 경우, 그 다음에 돈요가는 배설 기능 쪽에 유치도량 체크한 수급자, 배설은 배설 기능에 장르를 체크한 수급자에 한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상자라는 개념으로 원을 표시를 해놓고 있고요. 이 원 상태는 어떤 기록이 저장된 상태는 아니에요. 단지 대상 애정자라는 표시일 뿐이고, 어떤 기록이 저장 처리가 완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러한 방식으로 체크로 목록에서 변경이 된다는 점, 차이점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호 일지에 대해서부터 입력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간호 일지의 바이탈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급여 제공 기록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여 제공 기록지에 간호 처치 영역에 이 혈압 체온이 여기에 기록된 대로 지금 반영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고재기 수급자에 이런 혈압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서 제공 기록지 출력을 하실 때 해당 일자에 이와 같이 표기가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바이탈은 하루에 총 3번 입력이 가능하지만 한 번만 입력을 하셔도 급여 기록지에 한 번만 표기가 되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 자체는 필수값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기관에 따라서 필요하신 경우에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기록이라는 거는 그날 해당 수급자의 이러한 상태에 어떤 이상이 있는 경우에 유로 체크를 하셔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게 필요한 이유는 계약이 관련해서 계약 의사가 진료로 보러 올 때, 해당 일자에 올 때 이 계약 의사에게 제공을 해야 되는 건강관리 기록지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이 서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입력 항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호일지 쪽에 그 건강관리 시간이라든지 간호관리 시간이 자동이 세팅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어디에 연계가 되냐면 해당 수급자의 기초평가 관리해 보시면 이 급여 제공 계획서에 간호나 건강관리 쪽에 연계가 돼서 이 시간이 세팅이 될 거고요. 이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이 파란색 옆에 레이어를 누르시면 일 단위의 시간이 합산돼서 일 단위 시간만 여기에 표기를 하면 돼요. 이 간호관리도 마찬가지로 해당 급여 제공 계획서에서 이 월이나 필요시는 필요가 없고요. 일 단위로 시간이 들어간 부분에 합산돼서 기본 세팅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체크를 한 다음에 저장을 하셔야지만 급여 제공 기록지에 간호와 그 건강관리 시간이 들어가는 이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건강관리나 간호관리의 시간이 표기가 되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그 공단의 그 작성 방법을 안내해 보면 여기에 실제 제공한 이 해당 급여에 대해서 실제 제공한 시간을 넣는 게 아니고요. 계획된 시간, 이 계획 시간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동이 세팅이 이렇게 돼 있다면 앞에 체크만 하셔서 저장 처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란 부분은 이 급여 제공 기록지에 간호 부분의 특이사항으로 대체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간호 일지상의 어떤 수급자의 상황이라든지 간호 그 처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서술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 내용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관리자용으로 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표기되진 않고 단지 내부 확인용으로 어떤 커멘트 사항이 필요할 때 비고 개념으로 쓰실 때 내용 상세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기록지 월별 출력이라는 거는 해당 내역들 바이탈 기록이라든지 간호 특이사항들 부분을 한 달 월간 기간 동안에 일괄적으로 수급자별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전일 자료 조회는 각각 그 전날에 이 31일이면 30일 날에 기록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불러와서 세팅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의에 따라서 이런 전일 자료 조회 기능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일지의 특이사항이 별거 없다면 그 빈칸으로 두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평가 때는 감점은 없지만 가능한 특이사항 없음이더라도 적어 놓으셔야지 최소한 관찰이라도 했다는 것을 지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당 사항들을 작성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목록들은 이 여기 밑에 간호일지 내역은 과거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저장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클릭을 하면 해당 일자로 옮기면서 내역들을 수정하실 수 있도록 다시 세팅이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이 목록은 만약에 3월달이라면 3월의 모든 간호일지 작성 내역들이 목록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목록화 화면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투약 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투약 관리라는 거는 공단 평가에 그 지표 중에 수급자의 투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급자 이름과 그 다음에 일자, 투약 시간, 제공자만 확인해요. 투약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투약량, 주사 이런 뭐까지는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별표 쳐진 이 투약이란 제공자 시간만 정확하게 기입하셔서 체크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필요시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를 눌러서 여기에 해당 약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신다면 이 투약 기간 원래는 필요 없어요. 투약 기간이라는 거는
그 투약 일지 세팅을 하기 위한 그 기간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로만 설정을 해 놓는다면 이 약이 31일 이후에는 약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 투약 종료일을 잡는 경우는 보통 어떤 항생제라든지 감기약 같이 단기적으로 처방하는 약에 대해서 시작과 종료일을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정기적으로 계속 드시는 약이라면 시작일만 넣어서 등록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이 약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서 될 거고요. 여기에 그 제공자와 이렇게 보시면 제공자와 시간, 이 시간이 들어갑니다. 원래 식전 식후는 그 식사 시간, 식전 식후 기본으로 세팅을 해드리지만 나중에 투약 시간을 보기 때문에 식전 식후란 말이 안 들어가요. 보고서 출력을 할 때는 이 시간 단위로만 저장이 돼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가시에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아침 식전 식후란 말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고 여기에 시간이 제대로 체크가 돼서 저장이 되었는지만 보시면 되고요. 이 저장된 구간에는 이렇게 작성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점심이나 저녁에 약이 또 추가로 들어갈 경우에 해당 제공자 선택해서 해당 약을 이렇게 체크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제 투약 일지라는 게 저장이 되고 이 투약 기록지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평가 때 제출을 해야 될 투약 일지라고 보시면 되고, 투약 품목 관리라는 거는 나중에 이 약들이 삭제가 되더라도 이미 저장된 이 투약 일지에는 영향을 가진 않아요. 다만 요 투약 품목 관리에 따라서 이 약들이 다음 날에 이렇게 세팅이 해드리기 때문에 요거를 만약에 약을 자체를 만약에 만료일을 이렇게 제한을 줘버리면 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저장하기 전에. 저장이 완료된 경우라면 이미 약 완료된 것들은 문제없이 나오지만 이 만료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약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 일지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라면 만료 투약 품목 조회를 눌러서 이렇게 만료일을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이렇게 저장 처리를 하면 그 약이 또 계속 나올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이 투약 품목 관리라는 거는 단지 그 투약 일지 저장을 위한 세팅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 투약 관리는 이렇게 일자별로 저장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래 그 제공자와 투약 시간에 따라서 이 한 제공자가 5명의 그 수급자에게 약을 줄 때 이 분단위까지 같을 경우에는 중복된다라고 아마 메시지가 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영재님이 제공을 했는데 이분에 대해서 8시 50분 똑같이 이렇게 김영자로 선택을 했을 때, 잠시만요, 8시 아까 50분이었나요? 같은 생활실 때는 문제가 되진 않고요. 만약에 다른 생활실일 때 투약 시간이 걸대 중복체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들어갈 때 8시 50분 그러니까 김영자 이렇게 이 수급자에게 직원이 있으니까 그대로 저장할 건지, 뭐 물론 막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일한 직원이 수급자 20분에게 같은 시간에 분단위 차이 없이 제공 기록이 들어가 버리면 평가 시에 좀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이제 같은 생활실 때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생활실일 때는 이렇게 체크가 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시간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처리하는 옵션 중에 밑에 생활시별 투약 기록 일괄 처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렀을 때는 같은 생활실일 때 그 해당 수급자의 그 기록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분단위까지 누워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생활실에 3명, 4명 정도는 그 투약 기록을 동시에 넣어도 문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생활시별 일괄 기록 처리라는 작성 화면 제공을 해드리는데, 생활실이 틀릴 경우에는 이 무조건 분단위까지 체크를 해서 제공자나 체크를 해서 중복이 있다라고 그 알림을 띄워드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투약 관리를 그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전 뭐
투약 기록 보기 같은 기록지 같은 경우라면 일자별로 어떤 기록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전일 투약 자료는 뭐 투약 품목 관리에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등록된 약이 있다면 이 다음 날에 이 전일 걸 그대로 불러와서 세팅을 해드리는, 여기 시간하고 그 투약 품목에 이 약들을 세팅을 해드리는 기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급자 투약 품목 관리에서 약을 먼저 꼭 등록을 정기적으로 드시는 약 같은 경우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번 욕창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욕창 간호는 그 욕창 대상자라는 건 아까 초반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해당 수급자의 기초평가 관리해 보시면 간호사정에 욕창으로 분류되신 분들만 이렇게 욕창 대상자로, 욕창 간호를 써야 되는 대상자로 체크를 할 거고요. 이런 사항들은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이 간호일지를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면 이 다음날에 저장 안 된 경우라도 이 전날 걸 그대로 기본 세팅을 해서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그 대상자가 아니라면 뭐 기록을 여기다가 물론 이제 기록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하실 수 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이런 사항들이 기본 세팅은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로 한 경우하고 안 한 경우하고 그 다음 날에 저장할 때 안 할 때하고 좀 차이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물론 막지는 않지만 가능한 한 간호사정에서 욕창으로 분류하신 분들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욕창 대상자로 해서 기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력들은 선택을 하시면 해당 일자로 이동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게 목록화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 삭제를 원하시면 이 삭제를 눌러서 해당 일자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욕창 한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욕창 간호하고 욕창 방지가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욕창 간호뿐만 아니라 욕창 예방에도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이 두 가지 사항 동시 체크되어 있을 때는 욕창 간호로만 분류됐습니다. 욕창 발생자를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단 평가 항목에서는 욕창 간호와 욕창 예방자가 분리돼서 평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욕창이 발생되거나 이 동시에 이런 상황 경우에 욕창 간호로 대상자를 분류하고요. 만약에 욕창 방지로만 되어 있는 경우 중 예를 들어서 그 3- 욕창 예방 관리에서 물론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 김건수님처럼 간호 사정에 그 욕창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욕창 위험도에서 위험군으로만 분류된 경우라면 3-2번의 욕창 예방 관리 대상자 군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경우가 아니라 욕창 간호가 이미 기초평가 쪽에서 분류가 되신 분이라면 무조건 욕창 간호에 가서 작성할 수 있게 대상자로 분류 처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들은 이 해당 이 별표의 욕창 부위라든지 크기, 방지 도구는 무조건 필수사항으로 저장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날마다 욕창 간호를 쓰시는 게 아니라 공단 평가 기준에는 주 1회 이상 욕창 간호 급여를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 1회 이상만 기록이 되시면 됩니다. 날마다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비위관 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위관 관리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호 사정에 위관으로 체크된 경우에 대상자로 분류가 될 거고요. 이 비위관에 대해서 어떤 영양 상태라든지 조치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비위관은 공단 평가 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필요하신 경우에 작성하셔서 쓰시면 되고, 이것도 또한 날마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좀 하나 설정이 추가된 게 있는데, 식사 종류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식사 관리 종류라는 거는 나중에 요양 제공 기록지에 보시면 경관식 식사 기록을 할 때 여기 식사 종류를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신 경우라면
간호의 비위관에 가셔서 식사 종류 관리를 가셔서 여기에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 따라서 이 선택 항목이 더 추가가 되니까요. 비위관 식사 종류 관리 설정은 여기에 연계돼서 처리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뇨관 5번의 도뇨관 관리 탭은 그 간호 사정의 유치 도뇨관에 보시면 유치 도뇨관에 체크된 경우에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표기가 될 거고요. 이 유치 도뇨관의 경우에 이제 조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의사 지시를 받은 다음에 그 도뇨관 교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기록지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날마다 쓰시는 게 아니라 유치 도뇨관을 교체를 하거나 어떤 그 관련 그 조치 사항들이 발생할 때 그때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배서 관리라는 거는 그 간호 사정에 이 장루 쪽에 체크가 되신 경우, 장루 쪽에 체크가 되신 경우 대상자로 분류가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관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꼭 장루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급자 중에 변비라든지 어떤 그 배설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지사제를 투여를 하거나 이런 조치, 간호적인 조치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사항들을 해당 수급자 일자에 발생된 일자만 기록 작성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뭐 최근 화장실 이용 현황은 식사 도움 쪽에 요양 기록에 그 요양 기록 쪽에 화장실 도움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으면 해당 지표 기간의 어떤 그래픽표를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간호 담당자분이 해당 수급자의 어떤 그 신체 상태, 변비 상태,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셔서 이런 관리 기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의 진료 기록은 그 공단 평가 항목 중에 그 간호 및 의료 서비스 쪽에 어떤 진료라든지 계약이 있어 진료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탭 서비스고요. 기본적으로는 계약 의사라든지 그 다음 병의원을 등록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진료일에 맞춰서 계약 의사라든지 아니면 외래 진료를 선택을 하셔서 각각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외래 기록인 경우에 뭐 외래 진료라고 뭐 간단하게 뭐 때문에 외래 진료를 했는지 이렇게 간략하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진료비나 약제비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료비에 만약에 뭐 수급자 보호자에게 청구를 해야 될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청구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본인 부담금 계산 청구를 할 때 7-1번에서 본인 부담금 청구 계산 청구를 할 때 이 항목들을 가져와서 청구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미청구로 만약에 기록해 놓으신다면 요 금액들은 본인 부담금에 청구되지는 않을 거고요. 요 청구를 했을 때만 본인 부담금 청구가 되고 외출 기록이라는 거는 원래는 외출 나가셨기 때문에 1-5번에 가서 별도로 또 그 외출 기록을 해야 되지만 요 부분들은 뭐 여기 따로 이쪽에 기록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여기 언제 나갔다라고 여기에 동시에 기록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여기 1-5번에도 연계돼서 이렇게 기록 처리가 된다는 연계 기능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진료, 의사진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 월의 기간 요양원인 경우에 이제 월 이외에 계약 진료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약 의사 진료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계약인은 여기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등록을 하시면 여기 선택을 할 수 있게 나올 거고요. 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초진인지 재진인지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이 수급 그 공단에 그 고시된 그 수가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9-3번에 해년마다 진찰비, 초진, 재진비가 이렇게 공단에서 게시가 되는데요. 이 금액에 맞게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설정되어지는 부분이 확인되실 거예요. 이것도 본인 부담률에 의해서
이분이 만약에 일반이라면 일반 요일에 따라서 20%로 아까 이 비용에 20% 초진 비재진 비용이 등록 가능하시고요. 계약 의사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의 진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주시면 요것도 추후에 본인 부담금 청구를 하실 때 7-1번에서 이 해당 수급자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청구 작업을 할 때 이 계약이사에 대한 비용이 합산이 돼서 본인 부담금에 청구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진료기록축을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협약 의료기관 경우에 있는 경우라면 여기에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협약서까지 출력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8번의 간호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의 간호처치 부분은 따로 공단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데요. 다만 응급서비스 영역에 이런 부분들이 급여 제공 기록지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당 응급서비스에 이렇게 반영을 해놨다면 김건순 수급자의 급여 기록지를 보시면 31일자에 응급서비스에 체크 항목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사항을 위해서 간호처치라는 게 연계돼서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이렇게 우리 화상을 입으셔서 연고 바르면 연고 바르기 여기 체크하시고 원래는 그 투약 기록 쪽에도 원래 투약 기록 쪽에만 기록을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단평가에서는 투약 제공의 도포로 이렇게 연고 바르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연고 바르기 체크하신다고 해서 급여 기록지나 여기에 되는 부분은 없지만 업무적으로 상세 간호의 어떤 처치 내역을 남기기 원하신다면 여기에 상세적으로 체크하셔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따로 처치 기록지 출력이라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 처치 내역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 서류 관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뭐 부가 서비스 기능으로 간호 업무에 대해서 해당 수급자의 뭐 그 건강검진 결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카메라로 찍어서 파일로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외에 뭐 간호적으로 필요했던 뭐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파일로 사진 찍어서 그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등록을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꼭 그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필요하신 경우에만 등록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파일은 무한정 제공이 되지는 않고 최대 수급자당 20개까지만 지원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호급여 제공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